특별매각조건과 관련해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농지에 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량농지는 보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량농지가 아닌 것은 개발해도 좋은데 우량농지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도록 하겠다. 우량농지를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경지정리가 반듯반듯하게 되고 농로 수로가 반듯반듯하게 되는데 이런 우량농지를 이거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고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고 이 주변에 직접유효권이라고 합니다. 저수지나 여기서 강이나 이런 데로부터 물을 끌어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또 이 근처 이런 부분들도 여기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다가 축사나 공장이나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부분을 주변에 걸 이걸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했었죠. 농업진흥지역에는 일반법인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이전에 농지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특별법에 의한 행위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량농지는 개발하지 마라 이 말이야. 우량농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는 개발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량농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농지정책의 근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지정책과 관계되가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겠다.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농정정책의 근간입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 상한의 면적의 소유의 상한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다. 아버지가 농업인인데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러면 자식이 농지를 상속받겠죠.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있으나 영구히 보유할 수 있는 것은 1만 제곱미터까지고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돼. 농사질 사람에게. 또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1000제곱미터까지는 내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는 있으나 1000제곱미터까지야.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 이상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대원칙. 이걸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예 농지의 보유뿐만 아니라 농지의 취득조차 취득 때부터 앞으로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지 못하겠다라고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입니다.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다른 말로 줄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해서 이걸 줄여서 농취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취증은 일반적인 사법상 거래, 매매 등에서는 농취증은 등기요건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다가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금 다 지급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아니죠. 뭐 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뭐해야?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근데 이 매매 대상 목적 부동산이 농지다라고 한다면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
내가 농지를 취득할 만한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다. 또 농사 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이 소유권 이전되게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농지를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등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에서의 농취증은 등기 요건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경매에서는 자 볼까요? 갑소의 농지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어.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거를 X라는 사람이 농지를 낙찰받았단 말입니다. 예컨대 자 농지를 이거를 1억짜리 농지를 얘가 만약에 8,700에 낙찰받고 나머지 잔금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경매에서는 어떻습니까? 경매에서는 자 낙찰자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을 완납하는 그 순간에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대금을 완납한 순간에 소유권 취득한 거지.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도 농취증을 여기 일반 매매처럼 등기 요건을 할 수가 없잖아. 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래서 등기 요건을 할 수 없으니까 경매에서는 농취증을 어떻게 하고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어떻게 하거나 이거를 매각 허가 요건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각 허가 요건으로 나중에 매각 결정기를 절차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농지를 낙찰받아서 이 사람이 매각 허가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 자, 다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월 15일이 만약에 매각일이라고 한다면 4월 15일에 X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어. 그러면 자 일주일 후가 4월 22일이 매각 결정일이죠. 매각 결정일 이때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이 이 사람이 이 농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자 경매에서는 농취증의 제출이 이것이 등기 요건이 아니라 매각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매각 허가 요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X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얘가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얘가 매각 허가가 아니라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X라는 사람이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X라는 사람이 처음에 농지를 낙찰받을 때에 보증금 냈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1억짜리가 1회에서 1억 유찰됐어. 2회 해가지고 2회에 최저가 7천일 때에 자 여기서 X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8,700에 낙찰받았어. 그럼 보증금 700만 원 냈잖아요. 나머지 보증금 700만 원 냈는데 얘가 X라는 사람이 자 여기서 일주일 후에 낙찰받고 일주일 후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X에 대하여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X에게 매각 불허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X 낙찰자가 낸 보증금 700만 있을 거 아닙니까? X에게 매각 불허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그 보증금은 법원에서 돌려줘야 될까요? 몰수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을 때 꼭 둘 중에 하나야. 자, 낙찰자에게 매각 불허 결정했어. 그럼 그 보증금은 돌려줘야 돼? 몰수해야 돼? 자, 법은 잘 모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법은 상식이야. 상식과 어긋나는 것은 진정한 법이 아니야. 왜곡된 법이야. 자, 매각 불허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매각 불허라는 말은 너에게
자, 내가 소유권 취득하려고, 내가 소유권 취득하려고 들어갔는데, 너한테는 못 팔겠다. 이게 매각불허잖아요. 내가 사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너한테는 못 팔겠다라고 한 게 매각불허 결정 아닙니까? 그럼 너한테는 못 팔겠다라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나는 살라고 들어가가지고 보조금 냈는데, 너한테는 못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은 돌려줘야 돼? 몰수해야 돼? 예? 너한테는 못 팔겠다 그래서 보조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매각 불허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 조건, 법적 매각 조건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경우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보세요. 갑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갑이 자기 아는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들어가라고 합니다. 네가 들어가라. 얘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 들어오면 왕창 썼어. 낙찰받았어. 낙찰받고 난 다음에 얘가 일부러 농취증 제출 안 해. 그럼 매각불허가 되는 거지. 매각불허가 되고 보증금 돌려받는 거지. 다시 경매로 나올 거 아니야. 이번에는 갑이 있다 말고, 야, B야, 네가 들어가라. 얘가 낙찰받게 하고 또 여기서 농취를 제출 안 해. 그럼 또 매각불허고 보증 돌려주고. 그럼 이번에는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이 농취증 부제출을 이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계속 농지의 경매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서 정한 바대로 원래는 매각 불허가 되게 되는 경우에 는 이걸 보증금은 이를 반환한다라는 것이 법에서 정한 거야.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히 뭐예요? 특별 매각 조건. 특별히 매각 불허가가 다른 매각 불허가가 아니고, 자, 농취증의 부제출로 인하여 매각 불허가 하는 경우 이때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부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 매각 조건은 매각 물금에서 기재가 돼야 된다 그랬죠? 매각 물금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농지의 경매다. 농지의 경매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농취증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 결정하고, 농취증의 부제출로 인하여 매각 불허 결정하게 되는 이때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걸 명문으로 규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특별 매각 조건이다 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농지를 낙찰받았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농지를 낙찰받을 때에 내가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낙찰받는 겁니까? 농사 지으려고? 농사는 말이에요. 취미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나 농사를요, 호구지책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농사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콩밭 한번 매봐. 배적삼이 흠뻑 다 적는다니까. 에? 힘들어 이거. 또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서 내가 무슨 처음부터 농사를 짓고 성공한다고 볼 수 없잖아. 또 농사를 내가 잘 졌어. 농사를 잘 졌는데 갑자기 양파값이 대폭락했어. 감자 농사를 졌는데 감자값이 생산 단가도 안 나와.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럼 어떻습니까? 양파밭, 감자밭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냐고. 농사를 호구지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야. 자, 우리가 경매로 나온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 지으려고? 아니야.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농지야. 현재는 농지인데 여기에 법원이 들어온대. 여기에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뭐가 어떻게 들어온대. 여기를 해가지고 해서 도청, 시청사가 이렇게 들어온대. 여기 앞으로 이렇게 주거단지 이렇게 바뀐대. 지구단위 계획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뀐대. 앞으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보고 투자 이익을 누리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농사 지으려고 농지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지금 현재 농지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목이 전답과야.
그럼 지금 현재 농지면 농지를 내가 취득하려고 하게 되면 농지를 사면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이게 농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농지 사면 좋긴 좋은데 현재 농지니까 내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지. 농지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매각불허가 당하고 어떻게 된다고? 보증금 몰수에 제재를 당한단 말이야. 따라서 농지의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돈 되는 농지를 하더라도 내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건이지. 농지의 투자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농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농지 투자 기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책 말고 특수물권의 분석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우리 이 부분이 하는 것이 기본 과정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특별 과정 또는 연구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여기도 오신 분들이 그 과정에 들어오기 위하여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계속 열릴지 안 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농지투자기법이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책이 농지투자기법을 해가지고 한 80페이지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농지라는 주제만 가지고 돈 되는 농지냐 아니냐, 농지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느냐, 농지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취득할 수 있는가, 나중에 농지를 보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금 관계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는가, 수익성 대책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거 모두 얘기해가지고 농지에 대한 얘기로만 한 8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여기서는 간단하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특별 매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농지증을 얘기한 겁니다. 농지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지 못하고 농지의 경우는 농지증을 매각 결정기까지 제출해야 되고 안 하면 매각 불허가 당한다. 매각 불허가 당하는 경우 이때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원래 매각 불허가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이를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는 농지증의 부제출을 수단으로 하여 농지의 경매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특별히 농지증의 부제출로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듣고 나중에 공부할 때 당분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지분권자는 그 지분을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경매 제도 중에서도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당장 폐지돼야 마땅한 제도가 그건데 어쨌든 이 우선 매수 제도를 수해 악용함으로써 지분 경매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 행사는 이례로 제한하도록 특별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는 이례로 제한한다라는 것도 한 번밖에 못한다. 이것도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나중에 지분 경매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우선 매수권 행사에 관한 얘기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지분의 투자 기법이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도 여기서 특별 과정에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8시간 이상 수업합니다. 8시간 이상 수업하고 구체적으로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투자 대상 삼을 수 있는 없는가 실전 물건 가지고 또 공부하는 거 또 하루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이 우선 매수 신고는 이례로 제한한다. 특별히 한 번만 가능하고 2번은 안 된다라고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우선 매수권의 행사는 이례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 매각 조건이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괄 매각과 개별 매각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요 경매 개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일괄 매각과 개별 매각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일괄 매각, 개별 매각은 경매 신청 절차, 경매 개시 절차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